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고입니다. 이번 주는 무아윤회에 대한 세 번째 강의로서 오늘은 팜 레이놀즈라는 어떤 미국의 팝싱어의 임사체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정반대에 있는데 그 임사체험을 어떻게 이해될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적으로 임사체험이 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의 제2부가 지금 강의하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한 내용, 즉 윤회, 전생, 임사체험과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제2강에서는 제가 소개한 부처님 말씀은 종교니까 그러려야 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교를 과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이 강의의 목표거든요. 그럼 이 강의라면 사정이 달라지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회나 전생은 신비체험이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두지 않으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는 제2부 강의 전체를 사이비과학이나 유사과학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 번째 강의 내용을 제시하고 강의 듣는 여러분들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강에서는 임사체험 중 팜 레이놀즈라는 사람의 체험을 중심으로 과학자들이 취하는 두 가지 입장, 즉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똑같이 살펴보고 이들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우리가 강의 듣는 사람 여러분과 저와 함께 검토하는 그러한 자세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면 아마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임사체험이라는 이 말 자체를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1970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용어와 개념을 도입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영어의 니어 데스 익스페리언스니까 근사체험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은 임종에 가까웠을 때 또는 일시적으로 뇌와 심장 기능이 정지하여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거나 의식이 깨어 있다고 체험자가 주장하는 현상입니다. 임사체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 화제가 되는 것은 죽은 이후의 삶을 경험하거나 소위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죠. 또는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주변 환경을 살펴봤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유체 이탈은 체험자가 자신의 의식과 몸이 분리되었음을 느끼는 현상인데 임사체험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등반하다가 추락할 때도 그런 걸 느낀다는 보고가 있고 또 비행기 조종사가 그 비행기가 가속 운동을 심하게 할 때 그 가속도의 변화가 급격히 커질 경우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임사체험을 동반한, 유체이탈을 동반한 임사체험은 어쩌면 전생 연구를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삶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사체험의 연구는 전생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후생과 유체 이탈의 경험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둘로 나눠집니다. 사후생과 유체 이탈의 체험 모두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주류 학계의 학자들과 또 몸을 떠나서도 의식이 활동하여 사후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임사체험 중에서 사후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을 저는 줄여서 옹호자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의 특징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자면 죽음의 일상적 진행 과정 중 삶과 죽음이 경계에서 체험자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 세로로 빨간 줄이 있죠. 그 빨간 줄까지가 뭐냐면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나서 죽어가다가 의학적으로 죽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임사체험인데 그러다가 이제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 체험이 되겠죠. 그 바깥에 넘어서의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대개 10% 정도의 사람에게는 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일상적 체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사체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환자 자신이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사후생과 유체이탈의 경험 때문에 사이비과학이나 미신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임사체험 자체는 과학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실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험자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럼 그가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거죠. 그럼 사후세계에 다녀왔다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데 검증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밝혀야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연구자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임사체험에 대한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선 사후세계과 유체이탈을 살펴볼까요? 임사체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학계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유체이탈과 사후세계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험 자체야 체험자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니 그런 체험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지만 그 체험의 의미를 찾는 것이 과학자들의 몫으로서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옹호자들과 반대자들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먼저 사후생을 하면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의학적 죽음을 판정을 받은 뒤 저승에서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보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임사체험자들 중에는 자신의 의식이 몸과 분리되었음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몸을 멀리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그곳에 일어난 일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임사체험에 대한 옳은 과학적 이해를 보죠. 먼저 임사체험은 체험자가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말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체험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와 같은 것이죠. 환자가 병원에 와서 아프다고 하면 적어도 환자는 아픈 겁니다. 일단 의사는 환자가 말을 믿고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고통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죠. 꾀병이냐? 정말 어디가 부러져서 아프냐? 아니면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아픔을 느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후세계 체험이나 유체이탈은 두뇌가 만든 어떤 종류의 착각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 몸을 떠나서도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과학자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이탈과 사후생의 경험에 대한 두 진영 간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팜 레이놀즈라는 사람은 꽤 유명한 대중가요의 미국의 대중가요의 가수 겸 작곡가인데 35세인 1991년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통상적인 수술이 불가능해가지고 저체온 심정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수술법을 통해서 그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의 체온을 서시 10도 정도로 낮춥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과 호흡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그녀의 뇌파는 완전히 정지 상태였고 뇌에 피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뇌에 피가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상적으로 죽은 거죠. 우리들의 생명 활동은 다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하는데 효소가 15도, 섭씨 15도 이하가 되면 효소가 활동하지 않거든요. 그럼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섭씨 10도에서 그 체온을 낮췄으니까 이미 임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팸 레이놀즈가 팸은 아마 애칭인 것 같고
파멜라라고 그러는데 수술하는 동안 자기가 보던 것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수술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았고 수술하는 의원진들 다 볼 수 있었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하기를 그 상태에서 의식은 평소보다 더 명료하고 시력도 더 밝아졌다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믿어야겠죠? 그 다음에 수술실의 전경과 장치, 수술하는 모습, 의사들의 대화, 그 다음에 뇌수술을 하는 그 작은 외과용 전기톱까지 묘사하기를 그 전기칫솔 비슷하게 생겼다고 묘사했는데 이건 다 사실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후세계를 경험해서 그녀는 그 밝은 빛을 보았고 편안하고 거기가 즐거워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할머니인가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할머니와 삼촌을 포함하여 죽은 친척들을 비롯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그것도 생생하게. 본인의 말에 의하면 평소보다도 더 아주 맑고 깨끗한 정신 상태에서 이런 걸 다 보고 들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옹호자들의 견해는 어떻게 하냐. 그 중에서 뭐 많은 옹호자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보다시피 이 사람은 심장외과의 마이클 세이본 박사인데 팜 레이노이츠의 경우를 사후세계의 존재를 말해주는 좋은 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이본 박사는 팜 레이노이츠의 체험이 뇌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온 거라고 말하는데 적어도 이 옹호자들 사이에서는 마이클 세이본 박사의 주장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라이트 앤 데스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마이클 세이본 박사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류 학계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임사체험 인정하는 거죠. 이런 체험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레이노일즈의 뇌가 아직 활동할 때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 마취의 제랄드 월리에 의하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마취 상태에서 마취 중 각성이라 해서 어너스테시아 어웨어너스가 있는데 이 드문 경우에 이 레이놀즈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크리스 프렌치도 마치 제랄드 월리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특히 제랄드 월리가 작은 외과형 톱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작동할 때 나는 소리가 꼭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드릴과 같았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취 중 각성 상태에서 레이놀즈가 듣고 그걸부터 짐작을 하기를 그게 치과형 드릴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레이놀즈의 임사체험을 설명을 한 거죠. 이게 주류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임사체험을 그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의 올라프 블랑킨 박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그림에 보이는 바대로 오른쪽 두뇌의 특정 부분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이 사람은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그 왼쪽 그림을처럼 그 두뇌에 어디인가 자극하면 자기 몸 뒤에서 자기 몸을 느끼는 거고 또 이렇게 오른쪽 같이 보이면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프 블랭케 그 박사는 관절 발작으로 고생하던 43세의 여성을 수술한 동안 뇌의 특정 부분에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이 환자는 자신을 위에서 보았지만 몸통 아랫부분과 다리 아래만 보았다고 합니다. 전체를 본 게 아니고 또 다른 부위를 자극했더니 다리가 짧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다리가 자기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고 해요. 또 인접한 다른 부위를 자극했더니 침대의 2m 정도 또 천장과 가까운 위치로 가볍게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전기 자극을 조절하여서 환자가 몇 미터까지 떠오르는 느낌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m 떠오르는 느낌도 들게 하고 2m 떠오르는 느낌도 들게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주류학계와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옹호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류학계 견해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유체이탈
현상이 단순한 뇌의 착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올라프 블랑키가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체 이탈도 두뇌의 작용에 불과한 거다. 옹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사체험 중에 일어난 유차 이탈에서는 몸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환각적인 현상도 나타나는 이런 식의 경험이 보고된 적이 없다. 임사체험 환자들이 보고할 때 유차 이탈에서는 생생한 정신으로 잘 그 사물을 살펴보고 보고하기 때문에 뇌의 자극으로 임사체험을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정을 해야 되죠. 어느 쪽으로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판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의 현상을 두고 과학자들이 두 징에 나누어서 설명을 달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우리가 정해야죠. 우리의 태도를 정하기 전에 먼저 임사체험 연구의 어려움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사체험 왜 이렇게 어렵고 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가? 연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과학의 강점 중 하나는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 반복 실험을 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얻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임사체험은 그게 불가능하죠. 팜 레이널즈의 경우에 임사체험이 뇌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데서부터 두 주인공 간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이 팜 레이널즈를 또 냉동시켜가지고 수술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실험을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건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화학이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논란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말 두뇌의 기능이 정지했느냐 아니냐를 엄밀히 확인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팜 레이놀즈 경우에 의료진이 레이놀즈 수술을 할 때 레이놀즈가 어떤 체험을 할 것을 예상하고서 이 사람이 임사체험을 할 거니까 두뇌 활동이 정말 정지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해서 두뇌 활동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취 중 각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엄밀하게 확인하고 수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에서 마취 상태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통해 두뇌의 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수술을 시도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두 가지 경우를 들어 주류학교의 의견에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취 중 각성의 가능성에 대해서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마취가 됐을 수도 있고 마취 중에 각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죠. 그 가운데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이번 수술의 경우 수술진은 레이놀즈가 완전히 마취된 상태에서 있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류학계에서는 그랬지만 마취 중 각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수술진을 믿는 쪽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중 두뇌의 기능의 정지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 중 각성에 관한 주류학교의 이런 주장은 마취제가 다량 사용된 상태에서 일어난 임사체험들을 무시하는 논리라는 또 4, 5세기의 옹호론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료한 임사체험과 기억을 마취 중 각성으로 보는 것은 수술 중에 깨어난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무시한 논리다. 환자 1000명당 1명 내에 3명이 마취 중 각성을 체험하는데 마취 중 각성은 임사체험과는 전혀 다르다. 마취 중 각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대단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끔찍하도록 고통스럽게 기억한다. 전신 마취 중에 일어나는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식이 육체적인 몸과 떨어져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능성이 큰 건가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다 그 마취 중 각성이 아니다 하고 그 두뇌가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수술했다면
그쪽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판단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용 톱도 한번 볼까요? 두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냉성 상태에서 마취 상태인 환자가 수술용 톱을 볼 수는 없어요. 머리를 이렇게 수술하면 이걸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취 중 각성을 가정하더라도 자기 머리를 수술하는 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랄드 월리가 레이놀즈와 칼이 작동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치과용 드릴이 소리가 비싸기 때문에 칼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추론한 것인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선입견에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맞추려다고 그렇게 추론하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일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랄드 월리는 유체 이탈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함정이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추측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한번 판단과 태도를 종합해 볼 텐데, 임사체험과 관련된 문제는 종교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에 관심을 끌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존재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종교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교리 상당 부분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겁니다. 업과 윤회, 신통력에 관한 부처님의 체험이 하나의 환상이라고 한다면 불교의 다른 교리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팸 레이놀즈 임사체험을 놓고 본다면 사후세계를 긍정하는 쪽의 주장이 주류학계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제4강에서는 주류학계에서 왜 그렇게 사후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